지금 이 순간 부엌에서 밥 짓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뜨거운 수돗물로 국물 받아서 끓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밥솥 안에 쌀 넣고 그대로 박박 문질러 씻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어르신 몸속에 비소와 납, 알루미늄 같은 독성 중금속이 조용히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말을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매일 쓰는 주방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건강식품 광고도 아니고 비싼 정수기 팔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주방 습관 5가지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10년 후 어르신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밥솥 안에서 쌀 씻는 분,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 국 끓일 때 뜨거운 물 받아서 쓰시는 분, 나무 도마랑 나무 국자 몇 년째 쓰고 계신 분, 김치 국물 배어서 빨갛게 변한 플라스틱 통 그냥 쓰시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이 어르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환경 건강만 연구해 온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시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주방에서 매일 독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두통이 생기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 문제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몸속 중금속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주방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연구 자료도 있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나면 못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김인자라는 78세 어르신 따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시고 정정하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고 평소 잘하시던 말을 자꾸 잊어버리신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방향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다는 겁니다. 몇십 년을 사신 집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답니다. 따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따님이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까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저는 바로 생활 습관부터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김인자 어르신은 평생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분이었습니다. 밥 지을 때마다 밥솥 안에 쌀을 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씻으셨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물도 아끼고 설거지도 줄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하셨던 겁니다. 내솥 바닥을 보니 코팅이 거의 다 벗겨져서 까만 알루미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름이 여러 군데 벗겨지고 긁혀 있었는데 아직 쓸만하다며 계속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새 걸로 바꾸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 끓일 때는 시간을 아끼려고 항상 뜨거운 수돗물을 받아서 쓰셨습니다. 찬물보다 빨리 끓으니까 가스비도 아끼고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나무 국자하고 나무 도마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색이 변하고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았지만 그냥 깨끗이 씻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들은
김치 국물이 배어서 빨갛게 변색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쓰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버리기 아까웠던 겁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사실은 작은 절약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인 중금속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즉시 따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밥솥 내솥을 새 걸로 바꾸고 프라이팬도 전부 새 걸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수돗물 사용도 당장 멈추고 찬물만 받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나무 조리도구는 전부 버리고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변색된 건 다 버리고 유리 용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따님이 처음엔 좀 당황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적응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제 말을 믿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주방 도구를 전부 점검해서 위험한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 장만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아깝다고 하시며 거부하셨지만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따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짜증도 줄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다 주방 습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치료도 병행하셨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습관 변화가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따님은 주변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습관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밥솥에서 쌀 씻는 거, 오래된 프라이팬 쓰는 거, 뜨거운 물로 국 끓이는 거, 나무 도구 오래 쓰는 거, 변색된 플라스틱 용기 그냥 쓰는 거. 이런 거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중금속을 끌어올리는 위험 습관이 정확히 5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수돗물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 끓이거나 밥 지을 때 시간을 아끼려고 뜨거운 수돗물을 받아서 씁니다. 찬물보다 빨리 끓으니까 가스비도 아끼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찬물은 상수도를 바로 거쳐서 오지만 뜨거운 물은 집안 배관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배관 안쪽에 있는 녹이나 금속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배관도 오래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국환경연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온수 배관에서는 금속 성분이 용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뜨거운 물에서 찬물보다 금속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인자 어르신도 매일 국 끓일 때마다 뜨거운 물을 받아 쓰셨습니다. 몇십 년간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 몸속에 쌓였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국물이나 밥물은 반드시 찬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 켜기 전에 환기부터 먼저 켜두시면 가스 매연까지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혹시 뜨거운 물을 끓이면 금속 성분이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끓이면 물은 증발하고 금속 성분은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찬물을 쓰는 게 답입니다. 어르신은 평소 국물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밥솥 내솥에서 쌀 씻는 습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귀찮기도 하고 물도 아끼고 설거지도 줄이려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쌀은 단단합니다. 그걸 내솥 안에서 손으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솥 표면 코팅이 긁히면서 조금씩 벗겨집니다. 까만 가루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코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직접 드러나게 됩니다. 국내 소비자 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 내솥 코팅이 손상되면 금속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 쓴 내솥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수라는 69세 어르신은 내솥에서 쌀 씻는 습관 때문에 내솥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코팅이 거의 다 없어지고 알루미늄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을 쓰셨으니 얼마나 많은 알루미늄이 밥에 섞여 들어갔겠습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 쌀은 반드시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볼에서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털어서 밥솥에는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 내솥 코팅이 이미 벗겨졌다면 절대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깝더라도 바로 새 걸로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오늘 밥 지으실 때 어디에서 쌀 씻으셨나요? 세 번째는 낡은 프라이팬과 냄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라이팬 지름이 조금 벗겨져도 아깝다고 계속 쓰십니다. 뒤집개로 긁어서 코팅이 약해져도 그냥 쓰십니다. 몇 년씩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프라이팬 코팅은 고온에서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코팅이 살짝만 약해져도 고온에서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여러 안전성 보고를 보면 프라이팬 코팅은 1년이 지나면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쓰면 표면이 조금씩 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년마다 교체하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만났던 최명숙이라는 72세 어르신은 8년 된 프라이팬을 아깝다며 계속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코팅이 여러 군데 벗겨지고 긁혀 있었습니다. 색도 변하고 얼룩도 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매일 기름 두르고 음식 볶으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프라이팬은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깝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색이 변하거나 긁힌 흔적이 보이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 3년 넘긴 프라이팬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나무 조리도구입니다. 나무 도마, 나무 국자, 나무 주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거라 정이 들어서 계속 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무는 작은 틈새가 많습니다. 그 틈새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세제도 들어가고 물기도 스며듭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안전조사에서도 오래된 나무 도마나 주걱에서 곰팡이 독성이 검출된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 특히 습기 많은 곳에 보관하면 더 위험합니다. 정용태라는 75세 어르신은 오래된 나무 국자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건 이미 안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나무 조리도구는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집에 오래된 나무 국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김치 담아놓은 통, 반찬 담아놓은 통, 국물 담아놓은 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색이 변하고 흠집이 났어도 그냥 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플라스틱은 작은 흠집만 생겨도 그 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에 섞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플라스틱에 흠집이 많으면 성분 용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김치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담으면 더 빨리 변질됩니다. 정서연이라는 68세 어르신은 김치 국물이 배어서 붉게 변한 플라스틱 통을 계속 사용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이미 안쪽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변색되거나 긁힌 플라스틱은 바로 버리고 유리 용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유리는 무겁긴 하지만 안전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는 습관도 위험하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냉장고에 색이 변한 반찬통 남아있나요? 이제 몸속에 이미 쌓여버린 중금속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 빼낼 수는 없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중금속을 붙잡아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껍질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은 사과 껍질 자주 깎아 드시나요?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다진 마늘을 조금 두었다가 익히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다지고 나서 10분쯤 공기에 노출시키면 유익한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속이 약하신 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볶기 전에 10분 정도 두고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늘 드실 때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시나요? 세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국 자주 드시죠?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중금속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국뿐 아니라 무침이나 샐러드로도 다양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어르신은 미역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몸속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봄철 미나리가 좋습니다. 다만 혈압이 낮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자주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나리 어떤 음식에 곁들여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몸속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해독의 기본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밥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뜨거운 수돗물을 쓰고 밥솥에 쌀을 씻고 긁힌 프라이팬을 계속 쓰고 오래된 나무 도구를 쓰고 변색된 플라스틱을 쓰는 습관은 몸속 중금속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찬물을 사용하고 내솥을 관리하고 안전한 조리도구를 선택하고 올바른 교체 주기를 지키기만 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경험을 어르신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밥솥 안에서 쌀 씻는 습관을 가장 먼저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10년 건강이 달라집니다.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볼 하나만 장만하시면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 다음엔 프라이팬을 점검해 보세요. 1년 넘게 쓴 거면 바로 새 걸로 바꾸세요. 코팅 벗겨진 거 절대 아깝다고 쓰지 마세요. 뜨거운 수돗물도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찬물만 받아서 쓰세요. 조금 오래 걸려도 참으세요. 나무 도구들도 확인해 보세요. 냄새 나거나 색 변한 거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플라스틱 용기들도 냉장고 한번 뒤져보세요. 김치 국물 배어서 빨간 거, 카레 배어서 노란 거, 긁힌 거 있으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유리 용기로 바꾸세요.
이 정도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째 드시고 마늘 꾸준히 드시고 미역 자주 드시고 물 충분히 마시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10년 후 어르신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냄비와 조리도구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가장 안전한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좋은지 범랑이 좋은지 실리콘은 안전한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정보로 가득 채워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건강한 주방,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